안녕하세요. 개념을 파헤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파헤 채널입니다. 처음 만들어보는 강좌에서 조금 어설프기도 하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영상이 자꾸 많이 만들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 강좌에서는 어, 개념 파해법에 따라 삼각비의 정의를 파헤쳐 볼 것이고, 개념 파해법을 실제 개념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각비 몇 개 문제 풀어보기로 합니다. 오늘 강의는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짧게 잡으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길어서 진짜로 적용하는 법은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는 다음번 강좌에 철저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삼각비란 또는 삼각비 정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개념서나 또는 교과서를 바로 읽어봐서 그놈 그대로 옮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두 외곽 중 한 외곽에 대하여 두 변 사이의 비율들을 그 각의 삼각비라고 한다. 이게 책에 그대로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즉 개념 파해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쪼개는지를 쭉 나열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학이란 정의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날 정도로 정의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화 문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주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외운다니까 수학은 외우기 과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수학은 끄집어내려면 반드시 내가 문제에 적용시키려면 정의는 반드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개념파해법에서 주로 의미 있는 덩어리로 쪼개서 읽고 이걸 자꾸 반복하면 자동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덩어리를 한번 쪼개보고 계속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끊으시고요. 두 외곽 중 한 외곽에 대하여 두 변 사이의 비율입니다. 비율을 그 각의 삼각비라고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페이스바를 눌러놓고 한번 두세 번 정도 읽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의미 있는 덩어리로 쪼개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수학 공부에서 가장 저기 1등급을 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전제 조건을 맨날 빼먹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그 범위가 축소됐죠. 이걸 보통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1학년 2학기 때 함수표를 배울 때 그때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 또는 선제 조건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수학에서 문장을 읽을 때 제일 앞에 문장과 제일 뒤에 있는 문장이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한 예각에 대하여 라는 이야기고 두 변 사이의 비율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에 대한
두 변 사이의 비율들을 그 각의 삼각비라고 한다. 쪼개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념파해법의 두 번째가 뭐냐면 덩어리로 쪼개서가 첫 번째였거든요. 그럼 개념을 거꾸로 생각하기인데 그리고 또는 다른 개념과 연결시키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봐라 하는 건데 직각삼각형에서 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삼각비에서 가장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거꾸로 생각하기.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아닌 것에 대해서 삼각비는 어떻게 구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삼각비 중학교 3학년 삼각비만 제대로 읽고 가면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닌 데서 삼각비 구하는 법만 제대로 알고 가면 고등학교 수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어려워하는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냥 쉽게 잡힙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라는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곧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의 문장을 가지고 거꾸로도 생각해보고 또는 다른 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과 어떻게 연계될 건가 라는 생각을 자꾸 연습해서 하면 수학의 실력이 또는 수학의 머릿속에 수학을 푸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강좌, 다다음 강좌에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에 대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삼각비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라면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삼각비를 어느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책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적용시키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이름하여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어떻게 풀 거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고 이 개념은 고등학교 수학 1에서 유명한 사인 정리와 코사인 정리를 유도하는 과정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찾아내도 삼각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각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인을 이용한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살펴보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게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삼각형 결정조건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삼각형 결정조건이라는 개념하고 원래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강좌에서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개념을 거꾸로 생각한다가 자꾸 훈련되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학년에서 배웠던 개념과 연계되는가 또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심한 문제가 또는 수능의 킬러 문제들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걸 개념파의 가장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 번째구나. 일단 첫 번째가 뭐였냐면 거꾸로 생각하기, 그 다음에 연계된 개념 찾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간, 그러니까 개념서에서 숨어있는 행간을 찾기인데 좀 물론 어렵긴 합니다. 근데 자꾸 연습 삼아서 해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숨어있는 의미 찾기 또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자꾸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잘 안되지만 나중에 자꾸 연습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자, 일단 직각삼각형에서 아까 좀 앞단에서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줄에 의미 있는 덩어리 중에서요. 한 애각에 대하여 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한 애각에 대하여라고 나오면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높이하고 밑변은 어딜까요? 대부분 그냥 놔두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여기에 밑변이고요. 이게 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높이하고 밑변은 어딜까를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한 예각에 대하여라는, 우리가 개념서를 읽을 때 또는 책을 읽을 때 뭐뭐에 대하여라 또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관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얘를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더 삼각비 문제 풀 때 뭐뭐에 대하여 또는 나중에 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항등식에서도 뭐뭐에 대하여 라는 이 대하여라는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수학에서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높이하고 밑변을 어떻게 구분하죠? 라는 말의 답은 기준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각에 따라서 높이하고 밑변이 달라집니다. 이제 낙서해 놔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각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주보는 변이 반드시 높입니다. 마주보는 변이 높입니다. 그러면 남은 각 A하고 붙어있는 변이 뭡니까? 밑변입니다. 그럼 각 B를 기준으로 하면요. 각 B를 기준으로 하면 B에 마주보는 변이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 B에 붙어있는 변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밑변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 기준각에 대하여, 왜 기준각이 중요한지. 그래서 밑변과 높이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밑변과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의에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직각삼각에서 하나 했고요. 한 애각에 대하여 했고요. 두 변 사이의 비율을, 직각삼각형에서 변은 3개죠. 그 3개의 두 변 사이의 비율은 A분의 B, A분의 C, 두 변 사이 비율은,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하면 B분의 A, B분의 C, C를 기준으로 하면 C분의 A, C분의 B야. 이같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6개의 이름이 상당히 많은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고요. 탄젠트고요. 시컨트고요. 코시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가 있는데 이렇게 6개가 이름이 다릅니다. 다른데 중학교 때는 딱 이 3개만 사용합니다. 이 3개만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수학은 사람이 사용하는 문장을 수식 기호나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때 사용하는 3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두 변 사이의 비율. 6개 중에서 중학기 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3개만 합니다.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 이 3가지만 사용해도 충분히 문제가 풀립니다. 나머지 그 3개는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초에 미적분이라고 하는 데서만 배우고요. 나머지 수원에서는 또 배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수원 수준에서도 다 배웠는데 교과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머지 3개는 별 의미 없다고 해서 했는데 미적분 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6개까지 늘어나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이 3개의 비율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변 사이 비율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서 했죠? 직각삼각형은 두 변 사이 비율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이 주어지면 반드시 피타고라스 정리,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연결돼서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심화 문제에서 애들이 자꾸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 사이 비율이 주어졌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변만 주어지면 나머지 3개는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3변의 비율 사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온 전제 조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 사이의 비율, 즉 두 변 사이의 비율은 뭐라고 했어요? 삼각비라고 했거든요. 삼각비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 2개의 삼각비도 구할 수 있다라는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심화 문제에 가서 다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3에서 삼각비에 저는 이제 삼각비 이름 붙이기 그랬는데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이 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높이와 밑변이 다르기 때문에 각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각이라는 걸 사인 뒤에 각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저 각을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의 B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도 읽을 수 있죠. 높이 대 빗변. 우리가 초등학교 때 A 대 B를 다른 말로 어떻게 써요? 기준은 분모로 비교되는 양은 A로 씁니다. 그러면 B분의 A를 다른 걸로 A 대 B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빗변분의 밑변의 비율은 이름하여 코사인이라고 붙입니다. 코사인이라고 붙습니다. 코사인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코사인이고요. 탄젠트에 각이 붙으면 그 각을 기준으로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을 말합니다.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문제에서 sin A가 2분의 1입니다. 이런 걸 참 많이 주거든요. 주어지면 일단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고요.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빗변이 2면 여기다 A라고 딱 붙였다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 식을 보고 이 직각삼각형을 그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즉 높이 대 빗변 B가 1대인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읽으면 되죠. 자, sin A가 2분의 1이다. 빗변 대 높이 B 그러면 2대 1. 다시 한번
높이 대 빗변비 1대2라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 그대로 문장을 써놓는 이 긴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붙여진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사인을 그냥 사인과 코사인은 분모가 밑변입니다. 빗변입니다. 빗변. 다시 사인과 코사인은 분모가 빗변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울 때도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사인하면 높이, 코사인하면 밑변. 다시요. 사인은 높이, 코사인은 밑변. 물론 뒤에 가서 사인, 코사인 구하는 삼각비 구하는 법을 배울 때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저건.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이러면 됩니다. 자, 삼각비를 한번 먼저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각 A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각 A를 기준. 자, 그러면 너 A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이 높이에요? 마주보는 변이 높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사인은 뭐라겠어요? 높이니까 BC가 사인이겠죠? 그럼 그냥 A 쓰면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빗변 B 쓰면 됩니다. 코사인은 뭐라 그랬어요? A에 대한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의 밑변, A에 붙어있는 변 C 갖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 빗변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 A를 기준으로 해서 빗변이 뭐예요? C고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B를 기준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B를 기준으로 하면 일단 지우고요. 먼저 지워보겠습니다. 자, B는 할 수가 없네요. 왜? 90도에 대한 사인의 B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예각이라고 했습니다. 개념서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예각은 뭐냐면 C입니다. 자, 이제 뒤가 더 자세히 삼각비 빨리 구하는 법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대부분 높이는 뭐냐? 각에 대한 높이는 대변이 높입니다. 다시 각에 대한 대변이 높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인의 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빗변은 항상 B 쓰시고 B를 기준으로 C가 되겠죠. 코사인 C는요. 각에 붙어있는 변을 뭐라 그랬어요? 밑변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각의 대변이 뭐라고요? 높이라고요. 각에 붙어있는 변을 뭐라고 한다고요? 밑변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뒤에가 다시 또 설명할 겁니다. 오늘 이거 기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쉽게 구하는 법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통 삼각비를 구하는 것 잠깐 구해봤지만 여기 적혀 있는 그림은 거의 대부분 아마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사인을 구하세요 해서 기준각을 항상 왼쪽 아래로 그림을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 놓고 S는 이렇게 그래서 이변과 이변의 비율입니다. 라고 하도록 가르쳐 놉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각을 끼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C자 모양이니까 코사인. 탄젠트는 T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왜 S자가 됐냐 그러면 지금은 보통 얘들이 영어 필기체를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한 70년대 80년대 때는 중학교 때 ABCD를 쓰는 법부터 배웁니다. 요즘이야 뭐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써버리니까 상관없는데 이 S자 이 모양이 S자인데 필기체 대문자 S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물어봤죠. 이거 사용하냐 안 사용하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방법대로 하면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를 보게 되면 삼각형을 다시 그려서 설명하라고 합니다. 이제 자꾸 좀 더 연습시키겠지만 이렇게 붙어있는 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가서 현놈의 A에 대해서 S자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디로 그리실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법으로 사용을 하면 항상 다시 직각삼각형을 그리거나 책이나 문제를 막 회전해 가지고 기준각을 항상 왼쪽 아래로 그리게 되는 그나마 이렇게 평면도형에서 문제는 쉽지만 나중에 복잡한 도형은 자꾸 회전시켜도 잘 안됩니다. 그것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그냥 항상 쉽습니다. 삼각비역에 사인과라고 하는데 사인은 아까쯤 이야기했지만 사인 읽을 때 뭐라고 읽으라겠어요? 높이라고 읽으라겠다고요. 다시 사인 읽을 때 뭐라고 읽으라고요? 높이라고 읽으라고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비하고 삼각함수는 다른데 똑같이 사인을 쓰게 되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사인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라고요? 높이라고 읽으랍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라고요? 각에 대해서 항상 여기 삼각비 구할 때 각이 먼저 기준입니다. 자, 마주보는 변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얘를 높이라고 했다고요. 높이. 그 다음에 붙어있는 변을 뭐라고 한다고요? 밑변이라고 했어요. 이제 뒤에 같이 저기 밑변에 대한 또는 밑변을 외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사인은 대변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의미 삼아서 가끔 써보는 건데 마주보는 변 사인 이렇게 해도 하지만 가끔 제가 총은 어디를 보고 쓰죠? 앞을 보고 쏴야죠. 각을 마주보고 총을 쏴 해서 쏴인 그렇게 외워두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죠. 분모는 뭐라고요? 빗변. 총을 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입체 도형에서도 그냥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풀 때 그냥 사인 구하라. 그러면 기준각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 짝 치면서 뭐라고 읽는다고요? 총을 쏴 사인. 분모는요. 빗변 쓰면 되겠죠. 사인 A 그랬으니까 분자 그냥 A 쓰고요. 그 다음 빗변을 분모에 붙이면 됩니다. 자, 사인 B 구하세요. B예요. 마주보는 벽을 쌓아요. 높이에요. 사인이에요. 빗변을 갖다 쓰면 됩니다. 그렇죠? 뭐 이제 어렵진 않죠? 이렇게 놓으면 회전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을 연습해 놓으면 헤어진 거나 뭐 뒤집어 엎거나 다시 그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처럼 엎어진 삼각형은 사실상 얼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S자 그리거나 뭐 T자 그리거나 뭐 이런 거 그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자, 항상 삼각비를 구할 때는 기준각이 먼저예요. 각을 기준으로 하고요.
책 문제 돌리지 마시고 사인이니까 맞은편에 있는 변 A값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붙인다고요? 가장 긴 거 찾기 쉽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C에 있죠. 이게 빗변이죠. 가장 빈 변이 뭐다? 빗변이잖아요. 빗변은 가장 길다. 직각삼각형에서. 즉 빗변은 90도의 대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빗변이 C. 얘를 분모로 쓸 거고요. 얘를 뭐로 쓴다? 분자로 쓴다. 그래서 C분의 A 바로 쓰는 거죠. 뒤집지 마세요. 돌리지도 말고요. 다시 사인 B를 구해라. B가 기준이에요. B의 기준은 맞은편 이게 높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이니까 B 갖다 쓰시고요. 그 다음 빗변 갖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해 놓으면 나중에 진짜입니다. 입체 도형이라든지 복잡한 도형에서 또는 뭐 닮은 삼각형에서 B 구하라.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뭐 이런 건데 삼각변 항상 기계가정 있는데 각을 기준으로 하라 그러는 건데 말이 좀 꼬이네. 코사인은 원래 컴플리멘터리 사이너스 약자예요. 컴플리먼트라는 단어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남을 여자 주로 이제 여각의 사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나면 한번 여각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직각삼각형에서 A하고 C를 더하면 몇 도죠? 90도예요. 자, A하고 C를 더하면 90도예요. 그러면 A의 여각은 C고요. C의 여각은 A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둘이는 서로 무슨 관계? 상호 보완적으로 90도가 된 관계에서는 여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코사인 A는 나중에 자꾸 연습하다 보면 사인 C하고 값이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 설명할게요. 지금은 좀 시간이 좀 없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런데 컴플리멘터리 사이너스라고 해서 좀 외우려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외울 때는 우리가 이제 좀 의미는 다르지만 코라는 말은 친구란 뜻도 있고요. 보통 영어 접두사로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누구 같이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하고 같이 각과 같이 이렇게 각과 붙어 있는 거. 어떤 각에 대해서 붙어 있다. 물론 코사인은 그냥 붙어 있는 변 그냥 C자 이렇게 거꾸로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렇게 읽으란 이야기죠. 코사인 A를 구하세요. A하고 붙어 있는 변이 밑변이에요. A하고 함께 있는 변이 밑변이에요. A하고 붙어 있는 변, A하고 가까이 있는 변, A하고 같이 있는 변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A하고 같이 붙어 있는 변 중에서 빗변이 아닌 변이에요. 돼요? A하고 함께 있는 변이 뭐예요? A, B 반드시 두 개인데 그 중에서 짧은 변이 뭐예요? 밑변이 되죠. 그러니까 저거 뒤집어졌더라도 가하고 붙어있는 변이 밑변이다. 빗변이 아닌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 이렇게 코사인 외워버리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직각삼각해서 코사인 한번 구해볼게요. 자, A 다시 한번 하면 두 번 나왔네. A에 대해서 자, A하고 붙어있는 변 AB 그 다음에 하나 긴 변 C죠. 긴 변이 뭐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분모로 들어가라고요. 그러니까 AC분의 AB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을 때 얘를 코사인이라고 한다 라고 외우면 되겠죠. 그러면 C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연습해 볼까요? C하고 붙어있는 변이 뭐예요? A죠. 그러니까 코사인 C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붙어있는 변이 A예요. A. 분모는요, 제일 긴 변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사인은 뭐라고요? 마주변을 총을 어쩐다고요? 마주변은 마주보고 써야죠. 코사인은요, 그냥 붙어있는 변 C하고 달라붙어있는 변이요 이렇게 외워두면 아무리 복잡한 그림에서도 회전하거나 다시 그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엎어진 직각삼각형의 코사인 구해보죠. 그죠? 그죠? 엎어진 코사인 구해보죠. 자, 코사인 A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A. 코사인 A는 A하고 붙어있는 변이 뭐죠? 이거죠. 그럼 B 붙었겠네요. C분의 B. 자, B하고 붙어있는 변은 뭐죠? A죠. A 붙이고요. 분명은 뭐라고요? C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보여주면요. 보이시나요? 어떻게 뭐 겹쳤네요. 화살표가 뭐예요? 밑변이 되겠죠? A에 대한 밑변. 다시요. B에 대한 밑변. 화살표가 진행하는 방향이 밑변이 되겠죠. 누구하고요? 각하고 붙어있는 변하고요. 자, 코사인 A하고 코사인 B 구해보시고요. 자, 직각삼각형이 이제 탄젠트인데 탄젠트라고 읽어요. 삼각변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탄젠트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접선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여기 문장인데요. 탄젠트는 뭐다? 접선이다, 접선. 접선인데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은 뭐라 그랬어요? 각에 붙어있는 변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각에 붙어있는 변을 분모로 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코사인을 뭐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밑변이라고 읽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높이라고 읽으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밑변은 뭐라 그랬어요? 각에 붙어있는 변. 그렇죠. 각에 붙어있는 변부터 시작해서 밑변분의 이거를 분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물론 T자로 뭐 써졌겠지만 뒤집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탄젠트 A라고 하는 것은요. 자, 뭐라 그랬어요? 밑변분의 높이라겠죠. 밑변은 뭐였어요? 코사인이죠. 그죠? 코사인 A분의 사인 A 이렇게 두고요. 이게 유명한 공식인데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겠죠. 의미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밑변을 코사인이라고 하고 높이를 사인이라고 읽으면 밑변분의 높이 그럼 코사인 A분의 사인 A 이 유명한 공식인데 물론 중학교 때는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사용하진 않는데 고등학교 때 가면 코사인 A분의 사인 A 밑변분의 높이구나 라는 걸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고등학교 땐 꽤나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탄젠트를 구할 때는 붙어있는 변, 즉 붙어있는 변이 밑변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변부터 각에서 출발해서 붙어있는 변을 분모, 분자로 가면 됩니다.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보세요. 각 A에 대하여 탄젠트 A는 어떻게 했나? 붙어있는 변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B분의 A 맞나요? 탄젠트 B요.
붙어있는 변부터 출발하죠. A분의 B.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잠깐 구경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붙어있는 변이 B변이죠. 이것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에 A. B분의 A.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탄젠트 B 기준 붙어있는 법부터 출발해요. A분의 B요. 이렇게 하면 돼요. 탄젠트 구하는 법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해전하지 마세요. 책 돌리지 마시고 따로 그리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연습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도 무지무지하게 편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가죠. 자, 풀어보시게요. 잠깐 스페이스바 눌러놓고 문제 푼 다음에 답을 맞춰보기로 하죠. 그죠? A 기준 높이에요. 그러니까 12라고 쓰면 되겠죠? 제일 긴 변 13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요. 붙어있는 변이요. A하고 붙어있는 변 밑변 5가 되겠고요. 이렇게. 탄젠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각에서 출발하라 그랬죠? 각에서 출발해서 5분의 뭐라고요? 12로 가세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각 B에 대해서 볼게요. 자, 사인은 뭐라고요? 총 쏘세요. 앞에 부분 쏘세요. 오네요. 뭘 쓰라겠다고요? 빗변 쓰라겠다고요. 그죠? 코사인 A는 서로 같죠? 여각의 사인이 되네요. A의 여각, B의 여각은 뭐였어요? A였네요. A의 여각은 뭐였어요? B였으니까 똑같은 거 보인가요? 자, B 코사인 B 코 친구 B 그죠? 12라고 쓸 거고요. 탄젠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예요. 12분의 5 뭐라고 그래? 12분의 5예요. 그럼 되겠죠? 풀리죠?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 이제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수라는 유명한 수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수 유명한 게 있는데 앞에서 나왔죠? 물론 3대 4대 5를 가진 비율 5, 12, 13 나왔죠? 여기 하나 더 나왔습니다. 7, 24, 25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 피타고라스 남들과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놈의 2배를 하든 3배를 하든 다 피타고라스 수가 됩니다. 이게 기본수예요. 기본 피타고라스 수. 이 정도로 좀 외워두면 좋아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지도 않고도 간단하게 쉽게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직각삼각형 표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7, 24, 25는 이게 직각이거든요. 직각입니다. 왜냐고요? 삼각함수에서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어떻게 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어떻게 푸냐? 심한 문제예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거꾸로 생각하라고 하냐? 라는 건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수학 1등급 나기 위해서는 거꾸로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사인 A 구하세요. 사인은 뭐라고요? 총을 쏘세요.
맞은편에 있어요. 뭐예요? 7이에요. 분모는 뭐라고요? 25네요. 코사인은 뭐라고요? 코사인은 뭐라 그랬어요? 붙어있는 변, 친구, 각과 붙어있는 변, 각과 친구인 변 24네요. 분모 25고요. 탄젠트는 뭐라 그랬어요? 붙어있는 변부터 시작합니다. 밑변 24분의 7입니다. 됐나요? 자, 사인 C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C가 기준, 마주보는 변이 사인 24. 그 다음 C하고 친구, C하고 친구, C하고 친구 7, 25분의 7. 자, 탄젠트는 뭐라고요? 접했대요. 붙어있대요. 접혀있대요. 7분의 24. 자, 쉬워요. 이건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세 문제를 줬던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걸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삼각비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2대 1대 루트 3이거든요. 자,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가 30도구나, 이게 60도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2대 1대 루트 3, 10대 5.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다 모두 5배를 한 그림이에요. 2대 1대 루트 3의 가장 기본식에 5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보겠지만 나중에 더 자세히 할게요. 자, sin A 구하세요. 그러니까 A에 마주보는 변 5네요. 10분의 5죠. 그런데 약분해야 삼각비가 되거든요. 이렇게. 약분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약분해야 됩니다. 2분의 1짜리예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2짜리 쓰면 그럼 30도에 대한 것은 삼각형이 크든 작든 각이 같으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각이 같으면 직각 삼각형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삼각비는 일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코사인 A 구하세요. A에 붙어있는 변 5루트 3이고요. 뭐예요? 10이에요? 2분의 루트 3인가요? 이렇게. 자, 탄젠트는요. 여기서부터 가죠. 5루트 3분의 얼마인가요? 5니까 루트 3분의 1이고요. 유리화해야죠. 3분의 루트 3. 자, 이제 C에 대해서 구해볼게요. 좀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자, C가 기준 마주변이 뭐라고요? 높이에요. 5 루트 3. 빗변은 뭐예요? 12죠. 그죠? 2분의 루트 3이네요. 코사인 친구예요. C. 그럼 O 이렇게 가나요? 이거는 뭐예요? 2분의 1이네요. 탄젠트 C예요. C에서부터 가서 A로 가죠. 5분의 5 루트 3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이건 좀 알아두세요. 2대 1대 루트 3 또는 뭐예요? 작은 루트 쓸까요? 1대 2
2대 루트 3, 오케이, 아니, 루트 3대 2. 이렇게.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나중에 좀 더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한 친구들은 이거 당연히 알아요. 근데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죠. 다시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인데 두 변의 비, 두 변이 주어진 경우요. 두 변이 주어지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몇 번이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뭐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직각 그림을 잘못 안 그렸네. 이렇게. 그러면 두 변만 주어지면 반드시 뭘 써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라. 두 변을 줬다. 그럼 반드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한 변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죠? 루트 4 플러스 1이 돼서 루트 5가 되겠죠? 이제 이 길이 구해놨습니다. 뭘로? 루트 5로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네요. 그래야 저 길이를 모르잖아요. 그죠? 자, 루트 5 A에 마주보는 변 사인 루트 5분의 1인데 뭐 해야 돼요? 유리화해야 돼요. 5분의 루트. 코사인 A, 각 A의 친구요. A의 친구 2네요. 루트 5분의 2, 5분의 2 루트 5. 탄젠트 A요. A부터 출발해요. A에 접해 있는 것부터 해요. 2분의 1. 탄젠트를 뭐라고요? 원래는 접선이었다고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사인 C는 뭐예요? 사인 C는 뭐예요? 자, C 기준 마주보는 변 2. 아니지. 맞죠? 루트 5분의 2. 5분의 2 루트 5입니다. 코사인 C 붙어있는 변 1이죠. 자, 루트 5분의 1. 5분의 루트 5. 탄젠트 C 1부터 시작해서 2로 가면 되죠. 붙어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자, 2. 자, 이렇게 풀면 돼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연계 개념이요. 보통 개념에 대한 연계 개념. 두 변이 주어졌어요. 그럼 반드시 뭐 해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한 변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구해봅시다. 3, 3은 9 빼기 4에서 얼마인가요? 루트 5인가요? 루트 5예요. 길이가.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아요?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알아요. 다시 세 변의 길이를 알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세 변의 길이 비를 안다는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안다는 거죠. 잠깐 나중에 고난도 문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에 사인 하나를 주면 뭘 준 건가요? 두 변의 길이비를 준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비를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다 한다는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한다는 이야기. 아, 여기서 잠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삼각 B, 사인, 코사인, 탄젠트 셋 중에 하나만 주어지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삼각 B에 이제 나중에 해야 될 중요한 것 싹 다른 개념 없어요. 지금까지 삼각 B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나머지 거는요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이 지금까지 한 내용 가지고 충분히 다 풀려요. 이제 어려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시간 나는 대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야 되니까 sin A, A는 총을 쏴요. 어디로? 맞은변. BC니까 루트 5가 분자. 분모는 얼마예요? 3. 코사인은 뭐라고요? 친구요. 각 A의 친구 2. 3분의 2. 탄젠트는 뭐 했다고요? 접했다고요. 누구하고요? 각하고 접한 친구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라. 루트 5. 자, 코사인 C 해볼게요. C. 맞은편이 얼마라고요? 2예요. 2 쓰고요. 빗변 쓰면 되겠죠. 코사인 C요. C하고 붙어있는 변 쓰세요. 루트 5고요. 빗변 3. 탄젠트 뭐라고요? 각부터 시작하세요. 각부터. 각에 붙어있는 값에 잡혀있는 놈부터 시작하세요. 루트 5부터 출발할 거고요. 자, 꺾으세요. 높이 2. 5분의 2 루트 5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앞으로 세 강좌에서는요, 개념 아까 좀 확장해 놓은 거, 개념 다시 한번 외워지는가? 안 외워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직각삼각형에서 됐죠? 두 외곽 중 한 예각에 대하여 두 변의 비를 그 각의 삼각비라고 한다라고 했다고요. 그죠? 그랬죠? 그러면 닮은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삼각비를 구할 거냐? 기대하세요. 여기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교과서나 책에 없는 방법으로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율 갖고요. 진짜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의 개념을 도입하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구하는 방법. 이것도요. 알아두면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서도 편하지만 이제 이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미적분의 도형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삼각 함수가 또 나오거든요. 그때 다른 애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진짜예요. 어느 누구 강좌에서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진짜 그 자신 있어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에서 삼각비 또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만 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세 강좌를 앞으로 세 개로 쪼갤 건데 물론 강좌가 길어지면 4개까지 쪼갤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은 3개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은요. 원래 개념서로 따지면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2페이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봤는데 개념 파이법은 머릿속에 생각해내야 돼요. 정 안 되면 개념 공부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좀 정리해 볼 필요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여기 마인드맵 사용해서 개념의 연계 관계를 설명하겠지만 이제 다음 강의서부터는 오늘 강의만 가지고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강의부터는
개념파이가 얼마나 이력이 있는지를 알 거예요. 시험 문제 접근해 보겠고요. 수학 공부는 개념 공부하고 문제풀이 공부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념 공부 강좌들을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아세요. 교과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념서들 있죠. 정석도 있고요. 개념서는 앞에 잔소리가 참 많아요. 길게 써졌죠. 그거를 읽어내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힘을 가지면 국어 비문학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개념 공부가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강조를 하는데 이 강좌는 개념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는 책으로만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서 실제적으로 개념서를 하나 써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블로그 사이트도 가지고 있는데 블로그에 올려놨던 거예요. 제 목소리도 안 좋고 말하는 재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드는 게 주저했어요. 무려 3개월이나 주저했어요. 그런데 그렇든 말든 이제는 올려봐야 되겠다 라고 만들어진 강좌예요. 그죠? 개념파에는 무엇이 개념이고 개념만 가지고 아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풀 수 있으니까 개념파해법 오늘 뭐 정리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정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려드려 봤어요. 이제 다시 또 하지만 저는 반복할 거예요.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보고도 집중해서 보면 그냥 외워질 거예요. 외워질 거고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좀 할 거예요.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자신감이 붙네요. 자, 강의는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많이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지루한 강좌지만 다음 강좌부터는 삼각비의 개념만 가지고 심화 문제, 즉 교과서의 개념만 가지고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짜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쓱 보시고요. 공부가 안 돼서 좀 상위 등급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이 강좌가 참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